속보가 나왔는데 국힘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회 세정 완전 이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민환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그러면서 여의도 국회 시대를 끝내고 세종 시대를 열겠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세종에 땅을 많이 사놨나 보네 이제. 아니면 한번 올랐다가 땅이 한번 쿡 꺼졌거든요. 세종이 그거 주선다 보네 이제. 아 그래요? 세종이 좀 떨어졌었습니까? 네, 그 동안에 중간에 간다 안 간다 이래가지고 샀다 올랐다 막 그랬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또 들썩들썩 한대잖아요. 이미 다 사놓고 저러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바로 이재명 이펙트, 그렇죠. 민주당 이펙트입니다. 뒷북 아닙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대전 과학도시, 세종 집무실 이전 이것을 공약으로 내밀면서 지난주는 사실상 뭐 탬버린 얘기하고 보정 속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충청권에 큰 공약을 걸면서 그 지역은 굉장히 지금 달아올랐는데 네. 그것을 보고 권영세 국민의힘 대표가 아 이렇게 하다가는 충청을 완전 잃어버리겠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러한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가 세종 이전에 대해서 먼저 던진 거잖아요. 아, 그럼요. 항상 이슈를 예. 혹은 어젠다를 항상 본인이 먼저 선점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분들은 맨날 이 레이더가 이재명 죽이기에만 혹은 이재명에 대한 반대한다는 것만 내보내는 쪽으로 레이더가 발달돼 있으니까 예. 실제 구체적인 공약이나 구체적으로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또 본인들이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에 대한 반성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오로지 이재명 공격으로 또 내지 자기네 당에서는 한동훈 공격으로 이 두 가지밖에 안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충청권에 가서 충청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또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위해서는 어떻게 공약을 세워야 된다. 정책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고 네. 그냥 오로지 누가 얘기하면 그거 갖고 꼬투리 잡고 누가 얘기하면 그거 갖고 꼬투리 잡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실질적으로 이재명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나경원 얼굴을 쳐다보겠어요. 아니면은 누구 뭐 한동훈 얼굴을 쳐다보겠어요. 뭐 홍준표 얼굴 쳐다보겠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쪽 지역이 낙후되어 있으면 잘 살게 해주고 네. 저쪽 지역이 지금 뭔가 좀 삐걱거리면 거기 좀 잘 좀 기름칠 해주고 이런 거를 생각하니까 그리고 지금 서울에 용산에 들어갈지 성월에 들어갈지 너무 괴롭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기회에 세종으로 집무실 완전히 이전하고 우리가 그동안 하려고 했던 것들을 한번 정비해 보자.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죠. 그걸 설명하니까 그게 정책으로 지금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려지는 거고. 근데 저 사람들은 오래서 그런 건 안 보고 이재명이가 또 세종한데 맞아. 아씨 그럼 가면 나도 간다고 할까 말까 이러다가 간다 그런 거 보니까 좀 분위기가 좀 좋네. 저쪽 표가 좀 올라오는 것 같네. 아이씨 안 되겠다. 우리도 이장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뭐야 이게 도대체가. 늘 그런 모습이다. 아니 맨날 그러잖아요. 네, 사람들이 맞아요. 왜 그래 사람들이.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 아.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또 하나 상법 개정안 있잖아요. 네.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 상법 개정안 내용을 알아요? 나 진짜 요거는 이재명 대표 얘기한 거예요. 네. 지난번에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에 했던 거 그랬던 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 분한테 물어보는 거야. 당신들은 상법 개정안이 뭔지 우리한테 아냐고. 자 김지호 대표님 상법 개정안 좀 설명 상법 부탁드립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네. 일단은 최진봉 교수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그 이사들 있잖아요. 사회 이사 특히 이 사람들의 책임을 좀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주주의 권한을 좀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사들이 보면 사회 이사든 이사들이 주주가 아니라 뭐 이게 누가 그러지 창업주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이제 실제 경영을 하는 사람들 편만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액주주나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 그 사람들은 책임을 좀 강화시키자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또 국민의힘 이걸 반대를 하고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게 기업의 지배 구조는 사실 누구가 주인이 돼야 되는 겁니까? 주주가 그렇죠. 주인이 돼야죠. 이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아니죠. 실제는 그 회사를 샀던 조각조각 샀던 바로 그 주주가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사들이 자기네끼리 다 해먹는 거예요. 그리고 주주들이 손해를 봐도 주주들이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 행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상법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이사가 좀 제발 충실한 일을 해라 일을. 네, 그래서 책임을.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이 조항을 집어넣은 거죠. 기존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제는 이사는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일단 주주를 딱 집어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손해가 나더라도 주주는 이사한테 너 왜 잘못했어? 너 손해배상 네가 해. 물을 이렇게 수가 물을 수가 없다. 없었는데 이제는
나 주주야. 여기 써 있잖아. 너는 왜 나를 위해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려고 그러는데 맨날 배임하고 횡령하니? 이렇게 혼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이 소액주주, 주주를 위한 것보다는 사실 소수, 재벌, 경영자 이런 사람들의 이익, 이런 사람들의 부를 축적시키기 위해서 회사한테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뭔가 상속 과정이라든지 지배구조 개선에 있어서 주주들의 손해를 끼친 그러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하면 사실상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 코리안 리스크도 있지만 그 재벌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재벌 오너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이사들의 전행 때문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투자가들이 대한민국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네. 최상무기처럼 미국 주식을 사고 미국 국채를 삽니다. 우리 오죽하면 경제 수장인 최상무기조차도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이런 상황이 만연된 것을 계속 방치하면 네. 국내 자금 조달 시장이 경색되고 결론적으로는 국내 산업이 붕괴됩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상법 개정안을 냈고 이것에 대해서 네. 윤석열의 채찍근 누굽니까? 이복형 금감 원장도 네. 이 법안은 거부하면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에 있었으면 이 법안만은 예. 통과시켰을 것이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와 최상목의 땅들이 예. 거부권을 근데 행사했죠. 이게 하나 더 말해야 되는 게 예. 그 원래 이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게 매우 미흡했었었고 그다음에 주주총회를 잘 안 열어요. 아주 그냥 정해놓은 날만 열고 그렇죠. 그리고 정기주주총회 통지가 날은. 아무리 가더라도 거기에 참여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어렵죠. 그럼 주주권 행사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자주주 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라. 네. 그러면 온라인으로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업이 그냥 자기네가 알아서 개최하도록 했다면 이번에는 전자적으로 의무적으로 이 개최하도록 이걸 만들어놔서 소액주주가 접근을 하기 쉽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네.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 전혀. 당연히 문제가 안 되지만 경영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겠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귀찮잖아요. 네, 그리고 네, 우리들이 맞아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얘네들이 자꾸 딴지 걸면 싫잖아요. 대주주는 싫죠. 그렇지. 대주주, 귀찮죠. 경영자, 대주주 중에 대주주들이 보통 경영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의 이제 권한을 강요해 준 건데 네. 문제는 이거죠. 이복형 같은 경우도요. 처음에는요 반대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또 찬성한다 그래요. 그러다가 자기 목숨을 걸겠다고 막 직을 걸겠다고 막 그러다가 결국에는 찬성 이제 통과가 못 됐는데 예. 정권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또 이 사람들도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짱짱하게 살았을 때는 나 이거 반대다 하다가 예. 갑자기 윤석열이가 이제 딱 물러나고 나면 나 이거 찬성일세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이래서 지금 이 경영계의 반발에 대해서 이거를 인정해주냐 말하냐 이제 이게 사실 지난번에 관건이었는데 3월 13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예. 이것 때문에 거부권.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거부권을 지금 최상무대 맞아요. 이런 사람이 행사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웃기는 짬뽕이냐. 네, 맞아요. 근데 그 얘기 지금 왜 하는 거죠? 좀 전에 아까 속보. 속보로. 속보가 나와서 그리고 캐리 정보님이 슈퍼챗 보내주셨는데요. 월요일부터 봉 교수님을 뵙다니 너무 좋아요. 노비안님 교수님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김지연님은 우리 봉나인 크크크 모두 화이팅. 나는 아니 왜냐면 제 팬이에요. 최지명 교수님한테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기 방송에서 하시잖아요. 여기서는 안 하는데 자기 방송에서 나를 막 뭐라 해요. 내가 뭐라고 해서 그건 내 방송에서 당신이 나한테 그러잖아. 싫어하죠. 어쨌든 노 변호사님의 말씀은 아니, 그러니까 노 변호사- 약이 아니, 되고 살이 되는 아니, 말씀입니다. 그렇지. 방송을 그렇지.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뭐. 개인적인 감정 같은데. 아닙니다. 자, 그 이재명 대표가 속보로 이재명 대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주가 조작 강력 대응하겠다. 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하겠다. 네. 그러니까 누구를 겨냥한 건 아니지만 사실은 이제 주가 조작이 너무 나쁜 거잖아요. 아까 뭐 김건희 겨냥한 거. 최은순, 김건희 두 사람 사실은 그 사람 한 몸이야.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다른 사람들 도이치모터스 관련해 다른 사람 다 처벌을 받는데 김건희만 지금 조사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진짜 이게 정말 소액주주들 죽이는 거예요. 개미 투자자들 이거 정말 엄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10년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죠. 예. 그리고
김건희 최은순 모녀가 23억 정도 수익을 얻었을 거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 네. 10년 전에 23억 벌었는데 네. 그 10년 사이에 얼마나 많이 투자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또 얼마나 많이 또 투자를 했겠어요. 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세 발의 피다. 앞으로 조사하면 정말 엄청난 종목에 차명으로 투자했을 가능성이 있고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완전히 유린해 가면서 부를 획득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철저히 조사해서 엄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 조작은 너무 악질적인 범죄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이건 원 스트라이크 아웃, 강력한 처벌해야 되겠다 그럼요. 이런 의지를 보여줬고요.